수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습제를 아무리 바른다고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꼼꼼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 좋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피부과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1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피부 관리 노하우와 피부 상식, 큰돈 들이지 않고 피부 좋아지는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마송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 안 가고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들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이게 일주일이 되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쌓여서 결국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탑5. 첫 번째, 숙면 취하기. 수면은 다양한 생리적인 시스템의 재생 그리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돼서 피부가 점차 건조하게 되고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의 온전함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을 위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극받고 손상받은 피부가 치유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10시 전에 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저도 피부를 위해서나 또 내일을 위해서 12시 전에는 꼭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챙겨 먹기.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반은 실천한 것인데요. 이너 뷰티라는 말도 있듯이 피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총 8가지 A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고 또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서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미백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콜라겐의 합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과적 측면에서는 면역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과적 질환에서 그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비타민 B와 C, D 3가지는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면 가장 좋겠지만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보충제를 이용해서 비타민을 섭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 잘하기.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색소 질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외선 차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입니다. 선크림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크림을 검지손가락에 1마디 반에서 2마디 정도 이렇게 충분한 양을 짜서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한다면 2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선크림만 100% 믿으면 안 되고 모자나 양산, 그리고 긴 옷, 선글라스를 통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외선에는 자외선 A, B, C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외선 A에서 C 순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는 오존층의 거의 대부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없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중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외선 A의 경우에는 피부가 태닝되는 것, 그리고 자외선 B의 경우에는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면 피부가 빨갛게 익잖아요. 그렇게 일광 화상에서의 홍반과 관련이 있고, 자외선 A와 B는 모두 피부 노화 그리고 피부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흐린 날에는 햇빛이 쨍쨍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외선 A의 경우에는 구름을 다 통과하고,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50% 정도는 통과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화장 잘 지우기. 화장을 하는 것만큼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잘 지우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세안하는 것이 피부가 좋아지는 것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꼼꼼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 좋을까요? 물론 화장을 잘 지우는 것이 피부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완벽하게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너무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세안을 하는 것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안을 하시기 전에는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손에 세안제를 짜서 손 위에서 거품을 낸 다음에 이 거품을 얼굴 위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느낌으로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을 헹궈내기 위해서는 물을 얼굴에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얼굴에 끼얹어서 이 거품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미온수가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차가운 물로 세안을 했을 때 모공이 수축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차가운 물로 세안한다고 해서 모공이 수축하진 않고요.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했을 때 혈관이 확장돼서 홍조가 심해진다든지, 또 뜨거운 물 자체는 피부의 지질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묻은 물을 제거할 때는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클렌징을 하셨으니까 이제 보습제를 발라야 되겠죠?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잘 생기고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는 보습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습제는 크게 수분제와 밀폐제,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뉩니다. 수분제라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피부 중에서도 진피층에 있는 수분을 표피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밀폐제는 이 끌어당겨서 모아놓은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비닐막, 기름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안 직후부터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해서 1분을 넘어가면 피부의 수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일부분은 각질이 하얗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습제를 아무리 바른다고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세안 후에 피부가 촉촉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씌워놔야지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벽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벼운 습관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소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모두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